다시 50대, 40대, 10으로 돌려놓습니다. 근데 첫 번째 줄에 비해서 세 번째 줄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는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배분 비율은 다시 원래 비율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왜? 주가가 너무 올라서 떨어질 것 같아서 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50대인 나에게는 주식형 펀드의 비율은 50%가 적당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65로 늘어났네? 이건 내 나이는 너무 많아. 위험해. 그래서 원래 자기 나이에 맞는 50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15%를 판 겁니다. 그래서 50대, 40대, 10으로 돌렸습니다. 또 6개월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요 얼마 전처럼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채권, 예를 들어서 40%로 줄었다. 그러면 채권형이나 CMA의 비율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네 번째 줄 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채권형 CMA에 늘어나는 것만큼만 팔아서 주식형으로 온 겁니다. 다시 50대, 40대, 10으로 돌려놓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50대 투자자가 주식형의 50, 채권형의 40, CMA 10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점검해서 늘어난 비율은 줄이고 줄어든 비율은 늘리고 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이 기준 비율 자체를 한 번씩은 바꿔야 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50대였던 분이 60대가 됐습니다. 나 환갑이 넘었네? 100에서 60 빼면 40 남지? 이제 공격적인 주식형의 비율은 50은 너무 많아. 40으로 줄이자. 그러면 10 줄인 것은 대신 어디로 보낼까? 채권형이나 CMA로 보냅니다. 채권형으로 보냈다. 그럼 이제부터 채권형의 기준 비율이 50이 됩니다. 40대, 50대, 10. 이게 60대의 기준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공격적인 비율은 10% 줄었습니다. 안정적인 비율은 10%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이제는 이거를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해서 늘어난 비율은 줄이고 줄어든 비율은 늘리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매일매일 주가를 바라보는 사람보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못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우직하게 지켜나가면 결국 이 방법이 이깁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유혹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2005년 6월에 주식형 펀드가 65%, 죄송합니다. 주식형 펀드가 50%, 채권형 펀드가 40%, CMA가 10%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6개월 지나서 연말에 계산하니까 2005년 가을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형 펀드의 비율이 65%로 늘어나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주식형 펀드 비율이 내 나이에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15%를 팔아서 채권형 CMA로 옮기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미쳤냐?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데 내가 왜 팔어? 닷새를 설득했는데 안 파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못 팝니다. 또 떨어질 때는 한없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못 삽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켜서 우직하게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제가 닷새를 설득했는데 제 아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비자금 감춰놨던 걸 들고 와서 당신 내일 갈까 안 갈까야. 제가 돈으로 매수해서 보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제가 돈을 받았으니까 가서 팔기 싫은 걸 65% 주식형 펀드 중에서 15%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없으려고 그랬는지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오르는데 10일 동안을 스트레이트로 오르는 겁니다. 제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전문가라고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일이 안 되지. 제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보라고 쓴 글이 있습니다. 어느 잡지에. 뭐라고 썼느냐. 분산 투자는 하락 국면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이거를 남보라고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 보라고 쓴 겁니다. 주가가 막 쌩쌩하게 오르고 있을 때는 채권형이나 CMA에서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거 팔아서 주식을 샀으면 돈 얼마나 벌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은 날만 있는가? 그 다음에입니다. 2006년 3월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바가지 긁던 제 아내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이 내용의 강의를
제 아내에게 무려 8번을 듣겠습니다. 제 아내가 제 강의를 5번 듣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 역시 나도 이제 듣고 보니까 당신 말대로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 아내가 설득이 됐구나. 근데 막상 주가가 오르면 아까워서 못 팔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고,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 방법을 우직하게 지켜나가시면 90 내지 95%는 100세까지 뭘 하고 살 건가,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5% 내지 10%만 자산관리에 신경을 쓰면 직업에서도 자산관리에서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오늘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직장인은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자산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중심으로 금융자산을 잘 운용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맞으시기를 빌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